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살아있는 전설, 피터 틸. 그의 책 제로 투 원은 그냥 흔한 창업 지침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와 혁신에 대해 갖고 있던 낡은 생각들을 그냥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아주 도발적인 선언문 같은 책이죠. 자, 지금부터 이 책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세죠?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 그냥 어그로 끌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의 신성시했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아예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공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피터 틸의 선전포고이자 제로 투 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철학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경쟁이야말로 건강한 시장의 기본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은 전부 경쟁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틸은 왜 이런 당연한 상식에 반기를 드는 걸까요? 그가 본 경쟁의 민낯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 경쟁이라는 거짓말입니다. 틸이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이 경쟁이라는 신화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부수는지, 그리고 왜 그게 결국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게임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펴보면요, 가장 이상적인 시장 형태로 완전 경쟁 상태를 꼽습니다. 모든 기업이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면서 최고의 효율성을 만들어낸다고 배우죠. 근데 틸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런 무한 경쟁이야말로 사실상 모두의 이익을 갉아먹고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일종의 제로성 게임 함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회사들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옆에서 따라하면서 가격 100원이라도 더 깎는데 모든 힘을 쏟게 돼요. 결국엔 누구 하나 제대로 돈 버는 사람 없이 이윤은 0에 가까워지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죠. 남는 건 오직 살아남기 위한 소모적인 싸움, 바로 레드오션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경쟁을 피하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제로 투 원이라는 책 제목이자 피터 틸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법이 등장합니다. 경쟁의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진정한 진보로 가는 길 말이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틸은 세상의 진보를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왼쪽에 1에서에는 수평적 진보,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복제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게 0에서 1이라면 기존보다 조금 더 얇고 빠른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1에서 n이죠. 이건 결국 더 치열한 경쟁으로 갈 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0에서 1, 이건 수직적 진보, 즉 세상에 아예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술 혁신이고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독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남들 다 가는 길, 이미 꽉 막힌 그 시장에서 점유율 1% 더 뺏어오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0에서 1의 도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협곡을 건너는 방법은 남들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뿐이니까요. 자, 이제 틸의 주장 중에서 아마 가장 도발적이고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토록 나쁜 것이라고 배워온 독점을 그는 왜 그렇게 열렬히 옹호하는 걸까요? 물론 틸이 말하는 독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악덕 독점 기업이 아니에요. 시장 지배해서 가격 막 올리고 소비자들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다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진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이룬 것과 똑같죠? 경쟁에서 자유로워진 독점 기업은 당장 다음 달 생존을 걱정하는 대신에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그릴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느라 낭비했을 그 막대한 이윤을 다시 과감한 연구개발, R&D에 쏟아부을 수 있죠. 결국 이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하고 그 혜택은 사회 전체로 돌아간다는 게 틸의 핵심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그럼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이런 창조적 독점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자주 쓰는 비유죠. 거로 경제적 해자, 모트라는 개념을 틸도 가져옵니다. 옛날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 주위에 깊고 넓은 해자를 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비즈니스에도 경쟁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벽, 즉 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틸은 이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해자를 만드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자 기술. 둘째, 쓰면 쓸수록 강력해지는 네트워크 효과. 셋째, 커질수록 이익이 폭발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독자 기술입니다. 여기서 정말 유명한 10배 법칙이 나와요. 그냥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한 걸 바꾸는데 엄청난 저항감을 느끼거든요. 기존의 것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최소 10배는 더 뛰어나야만 비로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당신의 제품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이에요. 친구들이 아무도 안 쓰는 SNS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페이스북이나 페이팔이 바로 이 힘으로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일단 이 강력한 네트워크라는 해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후발주자가 나타나도 시장을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건 특히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윈도우 운용체제 하나 개발하는 데는 수천억 원이 들지만 그걸 복사해서 100만 명한테 파는 추가 비용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즉,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극대화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브랜딩입니다. 애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성능 좋은 전자기기를 사는 게 아니죠.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혁신, 디자인,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을 뛰어넘는 강력한 정체성과 신뢰야말로 돈으로도 기술로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가장 깊고 튼튼한 해자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독점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 그러니까 피터 틸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입니다. 틸은 모든 위대한 기억, 모든 0에서 1의 혁신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볼 만한 정말 강력한 질문 아닌가요? 이 숨겨진 비밀이라는 건요,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해결 가능한 거대한 기회를 뜻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예를 들어 교육은 중요하다 같은 말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없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혹은 그건 말도 안 돼라고 틀렸다고 믿는 것에서 0에서 1의 혁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가 나오기 전에 누가 자기 집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어떻게 현실의 사업으로 만들까요? 틸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 온라인 결제 시장 같은 거창한 목표를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허버드대 학생들이라는 아주 작은 시장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당신이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장에 확실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인접한 시장으로 점차 세력을 체계적으로 넓혀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성공 전략이라는 거죠.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은 단순히 스타트업 지침서를 넘어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미래를 만드는 방식을 제안하는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경쟁의 붉은 바다, 레드오션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당신만의 푸른 바다, 블루오션을 창조하라고 말이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당신이 만들어낼 세상에 없던 그 0에서 1의 도약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